안녕하세요. 럼즈TV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9.3 패치에 대해서 아이템 정리, 그리고 룬, 그리고 이번에 애쉬 패시브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을 내기에 앞서서 최근에 영상 올린 것들이 조회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 딴지거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한 게 옳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해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어떤 거를 무조건 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말하는 거지만 단편적으로 자야는 이런 템을 가야 됩니다. 케이틀린이 이런 템을 가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 조금 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 강의를 올릴 때는 항상 그런 식의 영상 강의를 올려요. 왜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냥 공식만 외워서 하는 친구보다는 그 단원 자체를 이해를 해서 푸는 친구가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올라가는 실력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이해를 하기 쉽게 도와드리는 거지 어떤 거를 가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걸 하던 자꾸 계속해서 태클을 거시는데 뭔가 제가 아니라고 해도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뭐 마치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처럼 제게는 보여요. 그 글과 그 억양에서 뉘앙스에서 그게 보여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 영상을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정수와 쇼진의 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제가 이번에 댓글을 보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한의 대검 같은 경우는 AD 챔프가 가야 되는 딜을 올리기 위해 가야 되는 기본적인 템이니까 그거는 이제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정수와 쇼진의 창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팅, 비트틱, 세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일단 정수와 쇼진 창인데요. 이 두 아이템은 같아요. 뭐가 같냐? 결국 스킬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스킬딜 기반 원딜 챔프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아이템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평타딜 기반 원딜 챔프가 사용을 하기에는 어, 이 아이템이 갖고 있는 그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없으니까 스킬들 기반인 카이사, 뭐 베인, 루시안 이런 친구들 있죠. 시비르. 그러니까 주로 스킬을 구사하면서 계속해서 평타를 지속적으로 때리는 친구들이 사용하기에 좋다 이 말이죠. 뭐 케이틀린, 애쉬, 뭐 트리스타나, 트위치 이런 친구는 쓸 수야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100% 이 친구의 능력치를 발현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정수는 좀 가능해도 만약에 정수를 갈 바에는 차라리 무한의 대검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거예요. 선템으로 뭘 가느냐. 선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4코어 이상부터 만약에 템트를 짠다고 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얘들 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원딜은 믿고 보는 3코어라고 하는데 그럼 그 3코어를 뽑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을 가냐 안 가느냐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이 3코어 이전에 이 친구들을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스킬들 기반 챔프가 가기에 좋다 이 말이죠. 평타들 기반 챔프는 3코어 이후 4코어 때부터 가도 상관없는데 3코어 이전에 놓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친구들이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치가 이거예요. 재사용 대기시간 20%. 그래서 이 재사용 대기시간 20%를 통해서 짧은 쿨타임을 돌려서 조금 더 강한 견제를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3코어 이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인전 초반 단계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차이를 보면은 정수는 유지력을 키워줘요. 유지력. 유지력이 좋은 거고요.
이 친구는 싸움, 한타나 라인전 싸움 때 좋은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같으면서도 다른 거야. 공통점이 있지만 사용했을 때 능력치가 다르다 이 말이죠. 뭐냐면 정수는 일단 짧은 대기 시간 그리고 만화 흡수로 만화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인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스킬드 기반 챔프한테. 근데 쇼진의 창 같은 경우는 궁극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궁극기를 사용했을 경우라는 조건부가 붙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죠. 스킬제 기반인 챔프인데 궁극기까지 그 효율까지 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챔프인가 아닌가까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공격 속도 50% 증가와 기본 평타를 때렸을 때 그 궁을 제외한 스킬들이 쿨이 감소가 된다.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장단점을 보시면 되는데 쇼진의 창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코어 때 쇼진의 창을 간다 했을 때 과연 그 쇼진의 창을 라인전 내에서 계속해서 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라인전 초반 단계 궁을 없을 때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친구가 라인전 초반 단계에서 낫다 이거죠. 왜냐면 이 친구는 유지력도 갖고 있으면서 치명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타 견제도 가능하게 해요. 하지만 쇼진의 창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능력치가 좋긴 한데 그거를 첫 단계에서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든 가든 상관없어요. 베인, 카이사, 루시안 나쁘지 않아요. 그 세 챔피언 전부 다 궁을 썼을 때 이 엄청난 시너지가 딜을 크게 좌우하게 하는데 그게 라인전 단계에서는 많이 발현이 되지 않고 중반 넘어가는 순간 한타 싸움, 싸울 때 이게 극대화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선택 문제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 문제인데 라인전에서 유지력을 키우면서 계속 견제를 하면서 각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라인전 때 어떻게든 싸움을 걸 것이냐 이건데 이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라인전 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쇼진의 창에 정말 어울리는 이 스킬드 기반 챔프들이 첫 코어에 이 쇼진의 창을 가는 것도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비추천드리는 게 이 친구가 그러니까 능력치는 좋은데 치명타도 안 갖고 있고요. 굳이 해봤자 공격속도 50%예요. 그리고 애초에 라인전에서 그렇게 주기적인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유지력을 유지하면서 만화 수급도 가능한 종수가 처음 단계에서 쇼진의 창보단 낫다 이거죠. 하지만 쇼진의 창이 3코어 이후부터는 정수보다 큰 빛을 발휘하는 건 맞아요. 그 능력치 자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애쉬도 이거 나쁘지 않냐? 하는데 애쉬는 궁을 썼을 때 솔직히 이 친구의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이거 하나를 받고자 이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친구로 갈 때는 4코어 이후 4코어일 텐데 4코어를 얘를 가냐 얘를 가냐 이건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CC기가 많으면 수은을 가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냥 그걸 다 제외하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애쉬로 기본 평타 챔프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 해봤자 이거밖에 안 돼요. 능력치를 얻을 수 있는 게 애쉬가 계속 Q를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쓴다고 해서 핵기케어 W를 쓰는 건데 W 쓰는 그 기간 동안에 평타를 두 대를 더 때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Q 자체에도 공격 속도가 붙어 있고 치명타 딜을 더 극대화해서 평타 챔프에 걸맞게 평타 딜을 더 강하게 시키는 게 낫지. 이것은 그렇게 100%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스킬들 기반 챔프가 가면은 나쁘진 않겠지만 평타딜 기반 원딜 챔프가 쇼진의 창을 가는 것은 좀 약간 비추천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킬들 기반 챔프가 사용하기에 좋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100% 발휘할 수 있는 챔프가 가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비트틱에 관해서인데, 그러니까 이 비트틱도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트틱을 뽑으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선 무대를 가면은 그 부족한 공격 속도의 답답함? 그것 때문에 가는 이유라 이 스태틱과 루난을 말씀하시는데 라인 클리어겠죠? 라인 클리어. 부족한 라인 클리어를 해야 된다. 근데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을 갖고 있으면 라인 클리어는 좋지만 정작 내가 라인 관리를 해야 될 때 못할 수도 있어요. 단점은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프리징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는 건 상관없지만 선택이에요, 선택.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텐트를 가면 결국에 1.5코어인데 이 1.5코어가 나왔을 때쯤에 이미 게임이 중반부에 치닫거든요. 거의 중반부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때가 해보니까 라인전이 거의 끝나더라고요. 라인전이. 그러면 라인전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 라인전이 거의 끝나고 이제 거의 한타 대비 왜냐면 바론 싸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은 주로 이제 한타가 이루어질 시기에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냐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를 갖고 있냐 아니면 이거를 갖고 있냐 이 차이인데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타를 할 거라면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무한의 대검하고 이 단검이 조금 더 딜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하다 이 말이죠. 다른 챔프를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SE 한정에서 이 아이템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써보니까 이 친구들은 뭔가 딜이 안 박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무한의 대검 공격력이 80이죠. 얘는 40인데 끼케야 얘는 뭐 마법 데미지, 루난 같은 경우는 마법 데미지는 없지만 다수 공격 그리고 공격 속도인데 공격 속도가 이 단검 하나가 갖고 있는 공격 속도가 12%예요. 그래서 룬 치명적인 속도에다가 Q 공격 속도까지 합치면은 부족함 없는 공격 속도로 저는 충분히 딜을 무한의 대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견해의 차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이 더 강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써본 결과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셔도 되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이거든요. 1.5코어 싸웠을 때 이거를 선택하느냐 이거를 선택하느냐 장단점은 항상 라인 클리어 그래서 이 라인 클리어가 만약에 한타를 안 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운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는 되려 이 템들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애쉬가 또 라인 클리어는 또 W 스킬이 있기 때문에 베이만큼 나쁘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룬 이게 있는데 과다치유하고 승전보는 저는 생각으로 승전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과다치유가 과다치유 메타가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때는 기민한 너프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치명타가 너프되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원딜이 그래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던 시기에 기민한 너프가 덜 된 상태, 너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과다치유가 라인 유지력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민함으로 흡수하면서 실드량을 유지하면서 라인전을 하니까 유지력이 괜찮아. 어, 맞아도 실드가 까요. 한번 버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라인전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라인전 이후의 문제예요. 라인전 이후에 가니까 이미 챔프들이 다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한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미 챔프들이 다 성장을 하고 암사짤도 막 말도 아닌데 그 강한 챔프들을 이 과다치유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라인전 단계에서는 챔프들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아이템이 안 나와서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다치유가 주는 실드로 한두 발씩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이게 후반 가니까 과다치유가 실드량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한정적이라서 그 한정적인 실드량이 이 암살자들과 그 데미지를 주는 친구들한테 버티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후반 갈수록 이 얘를 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룬이 돼버렸죠. 게다가 이후에 기미남이 너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다치우도 결국 쓰려면은 피읍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흠낫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라카, 나미 이렇게 옆에서 힐을 주는 보조 서포터가 있는 거 아니고서야 과다치유를 완벽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미남도 노프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다치유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승전보는 라인전, 한타 어느 때나 발현이 돼요. 라인전 2대2 한타 때 한 명을 잡아서 승전보로 흡수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장면도 많고요. 한타 때 내가 거의 죽으려 할 때쯤 우리 팀이 적군을 죽여서 승전보 효과로 또 피흡을 한 다음에 나한테 들러붙는 적을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생긴 게 이거예요. 갓전보. 괜히 갓전보라는 단어가 생긴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다치유를 라인전 유지력만 보고 놓고 쓰기에는 전혀 지금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에 뭐 소라카 남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유에서 승전보를 듭니다. 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시고 선택을 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과다치유가 라인 유지력에는 좋지만 후반 가면 갈수록 그게 미미해져서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애쉬 패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애쉬 패시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애쉬 패시브에 관해서 그리고 애쉬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있는 게 뭐냐면 애쉬는 치명타를 올려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그게 애쉬가 치명타를 올렸을 때 다른 챔프에 비해서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치명타가 메커니즘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데, 근데 핵심은 애쉬는 치명타를 올릴수록 강해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패치되고 이후에 이제 선 무한의 대검을 가느냐 아니면 다시 그냥 그대로 몰락한 왕의 검을 가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확실히 치명타가 오를수록 데미지가 올라요. 그리고 무한의 대검이 주는 플러스 추가 피해량 있죠. 25%. 그것도 애쉬한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딜적 측면으로 봤을 때 무한의 대검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락과 마의 검이 좋은 거는 물론 딜도 아예 안 약한 건 아니겠지만 뭐 공격 속도 그리고 라인 유지력 이 두 개, Q 시너지까지 해서 퍼뎀도 있으니까 그게 그 시너지 효과로 뭐 아직까지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순수 딜 뽑는 데 있어서는 무한의 대검이 훨씬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문제는 어디서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 확실히 애쉬가 치명타가 달라요. 메커니즘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무한의 대검을 보실 때 설명을 보시면 치명타 피해량이 200%가 아닌 225%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5%가 증가한다는 건데 문제가 이게 아니라 치명타 피해량 20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원딜러들은 치명타 확률이 늘어나서 치명타가 터질 때마다 기본 피해량이 200%가 플러스가 돼요. 그냥 기본, 그게 베이스 깔고 시작을 해요. 근데 애쉬는 뭐냐? 애쉬는 기본 베이스가 여기 패시브에서 보시는 110%의 피해를 입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부가적인 능력으로 치명타 관련 능력치에 따라서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해서 가로치고 플러스 0% 증가량이 있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다른 챔피언은 그냥 200%에서 시작을 하는데 애쉬는 100%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쉬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챔프보다 치명타를 꼈을 때 약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약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EQ 스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EQ도 어떻게 까놓고 보면은 그거를 다 감안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건도 있고 사타를 쳐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 하지만 썼을 때 공격 속도가 오르고 추가적인 딜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애쉬가 치명타 올려도 소용없다. 그래서 몰락한 왕의 검을 가는 게 낫다. 이런 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애쉬가 치명타를 올리면요.
그 피해량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그거야. 다른 챔프들은 200%의 피해량을 주어졌다면 애쉬는 100%를 주는 대신에 CC기 하나를 넣어준 거야. 어? 느려지는 CC기를 슬로우 CC기를 줘요. 그러면은 그 이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잘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애쉬가 아니 치명타가 구리네 하면서 버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데 애쉬가 물론 처음에는 약할지언정 치명타를 올리고 올릴수록 데미지가 증가를 한다 이 말이죠. 핵심은 그거예요. 증가가 해요. 치명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단점으로 이 패시브의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이 패시브가 첫 타에는 치명타가 안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 타서부터 치명타가 들어가. 그러니까 장점은 라인전 생초반 때 그냥 도란검을 들어도 얘가 치명타가 터져요. 이 효과로. 2타 때부터는 치명타가 터지는데 다른 원딜들은 치명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치명타를 딜을 못 넣어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치명타가 없어도 2타 이후부터는 치명타 딜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장점은 이기지만 이게 단점으로 바뀌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치명타가 100%가 돼도요. 이 첫 타 때 그 치명타가 안 들어가요. 치명타가 100% 200%건 이 첫 타 때는 치명타가 안 들어가고 이 서리 화살에 두나가 적용된 챔피언한테만 그때부터 치명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쉬가 치명타 딜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2타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다른 원딜들은 첫 타 때부터 강하게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단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패시브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치명타 패치 이후에 애쉬가 강해졌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거 있어도 이 스킬 잘 활용하면서 결국에 실력 차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는 챔프고요. 단점이 있는 만큼 그만큼 장점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얼마나 본인이 잘 활용하느냐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단점을 얘기 드리자면 첫 타 때 치명타가 안 터진다 했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샀을 때 그 효과가 안 나와요. 다른 트리스타나 케이틀린, 베인, 구르기, 병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딱 때렸을 때 이 고성전사포 마법 데미지 시너지와 치명타, 이 터지는 시너지가 겹쳐서 순간적으로 첫 타 때렸을 때 딜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애쉬는 말했다시피 첫 타 때는 치명타가 안 터지기 때문에 고성연사포 마법 데미지만 들어가요. 추가 치명타 피해량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애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애쉬가 물론 치명타 메커니즘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치명타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데미지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애쉬브 패시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애쉬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애정하는 챔프고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